네, 한 주간의 정치한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국회모안이 시간인데요. 두 분과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조혜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오늘 토론이 좀 뜨거울 것 같은데요. 네. 독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재 이야기. 급기야 윤석열 검찰총장도 독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숱한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어느 분께서 먼저 그러니까 좀 두 분의 감상문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분부터 좀 일단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혜진 의원님. 그 윤석열 의원 우리가 알다시피 의원이 아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뭐 성격이나 성향 측면에서나 또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걸 볼 때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써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본인 생각이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작심하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받은 느낌은 법의 수호자로서 인내심이 한계에 온 것 아닌가. 참을 만큼 참았다.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헌법에 규정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나 전체주의가 아니고 진짜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현실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고 독재나 전체주의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인 것 같고 좀 여기까지만 일단 듣고요. 이제 계속 이어갈 테니까 김종민 의원 그 진단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정치의 특징이 과장이거든요. 아, 예, 그렇죠. 정치는 과장이 좀 허용돼요. 왜냐하면 정치는 집행권이 없습니다. 좀 과장을 하더라도 당장 집행해서 국민들의 민생이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거르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집행공무원은 과장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집행공무원은 당장 칼과 또 그 국민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태를 과장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가요. 독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이 양반이 이걸 무슨 문재인 정부가 독재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서 네. 주어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비판을 하자니 좀 뭐가 좀 요건이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아, 정직하지가 않다. 그럼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독재다 이러고 논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국민들이고 뭐 또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뭐 판단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 저 조혜진 의원 같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다 문재인 정부를 향했다고 말을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통합당에 어시스트를 한 거다. 예.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공무원이. 이제 국어 시간의 이야기는 화자가 있고 청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화자는 뒤로 빠지고 청자 간의 싸움이 되는 겁니까? 100% 정치를 하는 건데 정치하면 안 돼요, 검찰총장은. 그러니까 집행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치하면요. 그 피해가 엄청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조혜진 옛날 군인들이 정치해서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어려웠잖아요. 집행권 갖고 있는 사람이 정치하면은 그 피해가 국민들한테 갑니다. 알겠습니다. 조혜진 의원께 그러면 지금 김종민 의원의 그 진단을 받아서 여기에 이제 숨겨진 주어는 문재인 정부 내지 현 집권 세력 이게 주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현 상황, 지금 현재의 사회 상황, 또 정치적 상황, 현재 체제의 그 성격, 흐름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진단하고 평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설마 야당이나 시민사회 세력을 놓고 독재하고 있다는 얘기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금 이 권력과 정치 체제 또 사회를 운영해가는 이런 그 방식, 원리 이런 것들이 독재나 전체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검찰총장으로서는 할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은 법의 수호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 휘하에 있는 검사들이 그걸 이제 법을 집행해서 민주주의, 헌법, 입헌주의 이걸 지켜가는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번에 새로 임관한 검사들도
왜 검사를 하느냐? 당신들이 검사로서의 직무가 뭐냐? 소명이 뭐냐? 국가가 당신들에게 부여한 사명이 뭐냐? 네. 이거를 처음 시작하는 마당에서 분명하게 짚어주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냥 검사로 그냥 직업인으로서 그냥 뭐 범죄인 잡아가지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이게 실무적으로는 그렇지만은 그 바탕에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또 입헌주의고 또 민주주의고 의회주의고 또 상권 분립이고 법의 지배, 법치주의 또 네. 그런 사법의 독립 이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일한다. 그걸 늘 염두에 두고 일하라라는 것 갖다가 명확하게 왜냐하면 지금 그것이 너무 혼란스러운 시대가 네. 됐고 예. 검찰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극심한 혼돈에 빠진 시대이기 때문에 처음 검사로서 발을 내딛는 후배들에게 그 점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말해준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조 의원님처럼 저런 일반론을 얘기를 했다면 우리 많은 언론이나 또 우리 통합당 의원들이 이게 문재인 정부를 향한 뭐 공격이라든가 공세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국어 문제잖아요, 그런 거는. 예.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거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공격을 했다고 이렇게 다 이해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거는 그럼 실수한 거죠. 검찰총장이. 검사들, 신인 검사들 앞에서 네. 만약에 당연하게 헌법적인 원리를 얘기했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저렇게 반기를 들었다, 공격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네. 만약에 문재인 정부는 독재다, 전체주의다 이랬다면 아니 어떻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정부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독재냐, 어떻게 전체주의냐 아마 현장에 있던 검사들 중에서 손 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냥 그렇게 자기 얘기의 내용이 뭔지는 살짝 이렇게 가려놓고 네. 그냥 독재니 전체주의 해가면서 야당의 정치 공세거리를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책임 있는 그 공권력 집행기관의 이 책임자로서는 정말 무책임한 거죠. 그러면 속칭 이제 치고 빠지기도 아니고 그냥 던지기입니까? 그러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보시는 거니까 고도인가 정치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할 말이 있고 예. 자기가 소신이 있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 또는 추미애 장관은 독재입니다. 전체주의입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쟁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조금만 확장해서 어차피 연결이 되는 얘기니까 현 상황 진단이 결국 핵심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까지 하고 이제 이야기가 될 텐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의회 독재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얘기했던 독재의 의미를 그러니까 넘어서서 미래통합당에서는 왜 독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의원님. 그 전에 그 윤 총장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그 본인이 그동안 공격을 받아왔잖아요. 네. 법무장관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왔고 법여권 인사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왔고 심지어 그 공수처 되면 당신이 제일 먼저 수사받고 감옥 갈 사람이다라는 그런 네. 이야기까지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 현재 상황이 본인이 그 공격받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이 무너지는 차원을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이런 헌법적 가치가 지금 붕괴되고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꼈던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 본인 이야기대로 이제 다수결 원리로 법을 제정하지만 그 집행은 공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마음대로 법은 만들 수 있지만 그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예외로 빠져나갈 수 없다. 잘못하면 다수당 소속이라도 이제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게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검사들에게 신임 검사들에게 검찰의 본래의 기능은 부정부패 척결하고 권력형 비리도 당당하게 조사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준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이걸 우리도 이 부분에 이런 지적에 공감하고 우리 스스로도 의회 독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번 국회만 하더라도 지난 국회에서 처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면이 등장을 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군사정권 때도 날치기는 많이 했지만은 날치기 하기 전에 법안 심사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처음으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이 정권에서 국회가 법안 심사를 안 하고 법안을 통과시켜버렸어요. 청와대 하명 그 법안, 청구 법안을 글자 하나 안 고치고 그대로 다시 돌려주는 그런 그 국회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소위도 안 만들고 법안 심사하자는 걸 갖다가 여당 의원들은 자기 스스로 법안 심사 권한을 또 책임을 포기해버리고 반납해버리고 우리 야당이라도 법안 심사하자고 하는 걸 갖다가 소위 구성을 안 해가지고 봉쇄해버리고 우리 야당의 법안 심사할 권한을 박탈해버리고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는 거는
군사 정권 때도 없던 일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심사 과정을 건너뛰므로써 야당이 말할 수 있는 권리도 빼앗아 버렸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법안 심사라는 거는 여야 없이 국회의원의 고유의 기능이고 국회가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국회 문 닫아야 되고 의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받아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앞에 그 우리 조혜진 의원님 여기서 30초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여당 인사에 대해서 수사를 못 한다 그러는데 완전히 이게 사실이 아니죠.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 취임 이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청와대 대통령, 송철호 시장 여당 인사에도 원 없이 수사를 했습니다. 오히려 네. 야당 인사들 패스트트랙 수사, 그다음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 문제, 그다음 윤석열 총장 본인의 뭐 장모라든가 처 문제, 그다음에 한동훈 자기 부하 문제 이런 것들이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자꾸 왜곡시켜서 아니 정치인들은 이렇게 과장해도 되는데 공무원이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네. 지금 이제 심사나 심의를 못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엊그제 그 우리 임대차 3법 통과됐을 때 어떤 분이 5분 발언하면서 아 이제 중대한 문제를 심의를 안 하고 가냐. 전 정말로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10년 동안 논쟁을 한 겁니다. 10년 동안. 그러니까 10년 동안 논쟁을 했는데 이것과 다른 최종안이 결정이 됐다면 저에게 일리가 있어요. 10년 동안 우리가 논쟁한 중에서 제일 낮은 단계의 안으로 이번에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2+2. 네. 최소한 2+2+2나 아니면 3+3에서 초등학교 아니면 중고등학교 정도를 마칠 정도는 우리가 안전하게 세입자가 세놓고 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원래 기본적인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2+2 4년 정도밖에 안 한 거예요. 예. 이거를 심의를 안 했다, 논쟁 안 했다. 만약에 심의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대안을 내놓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전세 시장이 무너집니다. 혹은 임대인이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받습니다. 그 근거를 내놓고 대안을 내놓으면 되는데 없어요. 대안이랄 게 없습니다, 사실. 뭐 이 정도 가지고서 무슨 대단한 무슨 피해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안도 안 내놓고 그냥 시간만 끌자는 건데 지금 임대차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야당한테 그런 정치 노름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다른 안건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 딱 두 가지예요. 자, 공수처 관련해서 7월 15일 이미 법적 시한이 넘어갔습니다. 이거 해야 돼요. 이건 법이 지금 막혀 있는 거거든요.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야당 때문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 관련 법은 시장이 지금 되게 악화돼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입법적인 신호를 보내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종민 의원의 말씀 한마디로 정리하면 야당의 태도는 토론을 빙자한 시간 끌기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어떻게 받아주시겠습니까? 시간을 끈 건 오히려 여당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 당만 하더라도 네. 28일인가 저희 당이 아니고 우리 기재위 제가 속한 기재위만 하더라도 28일인가 여당이 그 소위 구성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한두 시간 토론만 하고 통과시켜 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저기 의사 진행 발언하면서 우리는 7월 임시국회 중에 이거 처리되는 걸 지연할 생각도 없고 막을 생각도 없다. 심사를 정상적으로 하자는 거다. 심사해가지고 여야가 합의해서 되면은 다 통과시킬 수 있다. 네. 그리고 앞으로 30일 본회의에 처리하려고 해도 이틀 남아 있고 8월 4일 본회의에 처리하려고 해도 일주일이 남아 있다. 이 시간 동안 뭐 하려고 지금 오늘 한두 시간 만에 처리하느냐. 네. 한두 시간 만에 처리해놓고 그 법은 일주일 묵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본회의에 처리했어요. 그렇게 급한 거면은 그 다음날 그 하루 이틀 정도 소위에서 밤샘에서 심사하고 30일 본회의에 처리했어야죠. 30일 본회의도 처리 안 하고 일주일 뒤에 처리할 걸 한두 시간 만에 뭐 합니까? 그래 놓고는 소위는 우리 상임위는 열지도 않았습니다. 네. 소위는 구성이 안 됐으니까 소위도 당연히 안 열었죠. 일주일간 놀았습니다. 속된 말로. 우리는 하고 싶은데 봉쇄당해서 박탈당해서 심사할 기회를 안 줘서 할 수 없이 못했지만 여당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놀았어요. 그게 일하는 국회입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문호동 무임금, 문호동 유임금 아니고 뭡니까? 김종민 좀 전에 그 예. 대안이 없다고 논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회적 전체적 논쟁은 뭐 10년도 100년도 할 수 있지만 법을 만들 때는 심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심사를 하는 거하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논쟁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대안 제시했습니다. 공급 정책으로 가야 된다. 규제 조세 정책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규제 종세 정책을 보완적으로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라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법으로 집어넣을 기회는 봉쇄해버린 거죠. 소위를 안 열어주고 심사 시간을 안 줘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저 말씀하신 건 입법을 하면 되고요.
그 공급 대책한다고 2+2를 우리가 막을 필요는 없어요. 2+2는 해야 됩니다. 세입자 보호는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아까 이 심사와 관련된 시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본회의 때 우리 국민체육진흥공단 관련된 법에 이 최숙현 관련된 고 최숙현 선수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스포츠 윤리센터를 이제 설치하는 거 관련된 건데 이 법사위에서 이걸 가지고 소위에서 심사해야 된다고 4시간 동안 싸웠어요. 4시간. 그래 놓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심사 안 하고 그냥 넘겼다고 독재라고 그랬어요. 의회 독재라고. 네. 근데 깜짝 놀라는 게 이게 문체위에서 네. 야당 의원이 발의하고 야당 의원이 합의해서 넘어온 법사위에 넘어온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체위에서 여야 합의로 넘어온 그렇죠. 거다. 예. 그리고 어제 제안 설명을 그 야당 의원이 올라가서 제안 설명하면서 여야 의원들 감사합니다. 이러고 제안 설명을 했던 법안입니다. 네. 이걸 법사위에 있는 통합당 의원들이 심의가 안 됐다고 하면서 이걸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소위로 넘기자고 4시간 동안 생떼를 쓴 거예요. 저는 어제 그걸 보고 그건 몰랐어요. 제가 이 야당 의원이 제안 설명할 거라는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야당 의원이 제안 설명하면서 고맙다고 인사까지 한 법을 어떻게 우리 통합당 의원들이 심의를 하니 많이 하는 걸 가지고 이거를 4시간 동안 그렇게 잠깐만 싸움을 여기서 합니까? 요거는 지금 두 분의 입장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사실을 여쭤보는 거라 한 분이 보든가 대표로 말씀해 주시 짧게 말씀해 주는데요. 그 어떤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안 소위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안 거쳐도 되는 겁니까? 국회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안 소위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둘수 그다음에 있답니까? 규정에는 법안 심사 소위에 넘겨서 이제 예. 전체위에서 대체 토론을 하고 나서는 법안 소위에 넘겨서 심사해야 된다라고 뒤에는 그럼 그렇게 반드시 돼 있습니다. 거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소위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넘겨야죠. 그래 놓으니까 네. 우리 기재위에서 네. 여야가 그 전날 그 상임위원장하고 간사끼리 협의해 가지고 그 당일 회의에서 그 소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해 놓고 그리고 당일 회의 때도 회의 자료에 그 회의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회의 안건 2 소위 구성의 건, 네. 3 법안 상정 이래 놓고는 소위 구성은 안 하고 패스해 버리고 법안 상정 그 자리에서 바로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한두 시간 토론해 가지고 방망이 두드려서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소위 구성을 안 한 게 소위 구성하면 넘겨야 되거든요. 국회 규정상 네. 넘겨야 되고 거기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하기 싫으니까 청와대에서 하명해 준 거 정부 그 맡겨준 걸 한자도 안 고치고 그대로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소위 구성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소위 구성을 안 한 상태에서 법안 심사 소위 그 대체 토론으로 그냥 대체하고 통과시켜 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조혜전 의원께서 아예 입장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김종민 의원께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그건 좀 이제 원래 국회 법의 원래 취지는요 상임위 중심주의입니다. 예. 상임위 전체 회의가 기본적인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논의를 좀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소위라고 하는 제도를 둔 거죠. 네. 그래서 소위를 거치는 게 일단 기본 원칙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면 지금 야당이 계속 국회를 안 들어오고 몇 달 동안 이제 허송세월을 하다 보니까 소위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임시국회가 열렸어요. 네. 법안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 자, 이 법안은 통과시키려고 상정을 해놓은 건데 예. 소위가 구성이 안 됐다면 전체 회의에서라도 토론을 하면 돼요. 그런데 전체 회의에서 토론을 안 하고 자꾸 시간을 끄니까 이게 자꾸 이제 옆길로 샌 건데 저는 소위가 구성이 됐으면 소위 가서 토론하는 게 맞고 소위가 구성이 안 됐다면 원래 국회법의 취지는 전체회의, 상임위 전체회의가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거니까 네. 거기에서 대체 토론하고 찬반 토론해서 심층적인 논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논의 결과 이거는 좀 길게 가야겠다 그러면 길게 가는 거고 이건 부동산 입법이고 또 공수처 관련된 거니까 급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다수파의 의견을 좀 들어주고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는 건데 모든 걸 다 붙잡으려고 하는 건 이게 정치 공세구나. 이러고 넘어간 거죠. 알겠습니다. 소위 구성이 안 된 게 아니고 안 한 거라는 게 문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토론을 안 했어야 되는 하려고 거죠. 안 구성한 거다 아니, 이런 소위를 말씀이시죠? 구성을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심의를 안 하려고 국회 시작하기 전에 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합의했고 그 당일 아침에 그 회의 안건에 그때 올려놨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패스를 해버린 거죠. 안 한 이유는 법안 심사를 안 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국어 그냥 시간에 바로 국어 공부를 안 토론만 하고 있다가 하고 수학 선생님한테 가서 토론만 하고 그거 통과시키려고 질문하고 잠깐만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두 분이 그리고 같이 말씀하시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제 듣기가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매우 불편합니다. 제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소위를 그 전날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당일날 안건까지 올려놨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어떻게 청와대에서 지침이 왔는지 네. 바로 직전에 무슨 지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올려놓은 안건 그 상정
그 회의 안건과도 어긋난 일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해버렸거든요.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넘긴 법안을 한 자도 손대지 마라. 소위에서 심사하면은 야당 의견도 반영해야 되니까 하지 마라. 그러려면 소위 구성하면 넘겨야 되니까 그래서 안 했던 거고 좀 전에 국회는 상임위 중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임위 중심이란 거는 본회의 중심하고 대칭되는 개념입니다. 본회의에서는 간단하게 토론하고 통과시키고 집중적인 그 법안 심사는 상임위에서 하라는 거고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하는 기구는 소위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중심주의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소위 중심주의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네. 그 소위를 패스해 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사 안 할 것 같으면 국회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시비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오늘은 마무리 발언 기회는 도저히 못 드릴 것 같고요. 마지막 발언 기회만 김종민 의원께 한 그 지금 30초밖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제 민주주의냐 독재냐 말씀하시는데 독재는 아니고요. 누가 봐도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보다는 민주적인 정부입니다. 핵심은 뭐냐? 지금 다수를 인정하고 소수를 이 두 가지 바퀴가 민주주의인데 네. 통합당이 다수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180석 이 총선 결과를 인정해야 되고 네. 그 위에서 우리 민주당은 또 소수를 존중하고 이 두 가지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문제가 풀릴 수 있다. 네. 네. 아주 그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 그러니까 예상대로 아주 열띤 토론이었는데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국회 많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조혜진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